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집도 가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일산화탄소 기억하시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군집독의 원인, 그리고 온실효과라는 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온실효과라 그래요. 그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 주범이 다른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다.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비닐 랩을 입혀버리는 것처럼 비닐로 감싸버려. 그럼 지구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온실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 있는 거 같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도 없을 순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 0.1%까지는 괜찮다. 자, 아까 일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0.01,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0.1, 그 정도까지는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장균이에요. 자, 대장균은 여러분 우리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할 때도 대장균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 대장균은 뭐예요? 호레이 장파 세장 할 때 들어갔잖아. 그럼 이때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말은 대소변 때문에 음식이나 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균은 이곳에 수질 오염. 그래서 수질이 얼마나 물이 오염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다?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의 지표 이 말 나오는 대장균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뒤에 수질 오염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그림의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분 나무 이파리죠. 나무 이파리거든. 그 나무 이파리에 하얀색의 점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나뭇잎이 뽕나무예요. 그래서 뽕나무 잎에 반점이 생긴 거예요. 그거가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불화수소라는 물질 때문이야. 그래서 불화수소 때문에 일어나는 건 뽕나무 잎의 반점입니다. 반점같이 점이 찍히는 거예요. 페인트가 이렇게 묻은 것처럼 그렇게 점이 찍혀. 그래서 그냥 헷갈리시면 참고로 불뽕 이렇게 외워버려. 불뽕, 불화수소는 뽕나무. 뽕나무 여러분 불뽕 보셨죠? 그냥 그 정도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질 오염의 지표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수질 오염의 지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수질 오염이 얼마나 됐나 알아볼 건데 이 물이 많이 깨끗한가 오염됐는가 알아볼 때 어떤 항목을 알아볼 거냐면 측정 지표를 쓸 거냐면 자 네모를 해놨어요. DO라고 했어요. 자 DO, DO라는 거는 우리말로 푼다면 용존산소라는 말입니다. 용자가 뭘까? 노가 있다고. 우리가 뭐 녹았다면 과학 시간에 용해 이런 말 했잖아요. 노가 있다. 그럼 존자는 그대로 있다. 녹아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에 산소가. 그럼 이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쪽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오염도를 알아볼 때 이 물이 깨끗하다면 안에 산소가 많이 있겠지. 그러면 용존산소가 깨끗하다면 높겠지.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다는 말은 깨끗한 물이야. 반대로 용존산소가 이 안에 산소가 적다는 말은 물이 더러운 거야. 오염된 거죠. 그래서 용존산소라는 거는 현재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나 알아보는 거고 자, 두 번째 BOD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COD라고 했어요. BOD를 제일 많이 묻고 COD는 아주 예전에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BOD, COD를 의미를 너무 과학적으로 풀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BOD든 COD든 끝에 뭐가 붙었다? 산소 요구량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요구량은 많을 것이고 이 안에 산소가 충분하면 산소 별로 요구하지 않겠지. 그럼 이때 BOD든 COD든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말은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아까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더러운 물. 그래서 BOD, COD가 높다는 말은 그 물의 오염도가 높다라는 소리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 얘기해 보면 깨끗한 물은 녹아있는 용존산소가 높을 것이고 요구량은 산소가 많으니까 별로 요구 안 하겠죠? 산소 요구량은 낮겠죠. 그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이런 관계를 아까 뭐라고 했죠? 반비례라고 했죠. 그래서 용존산소와 그 다음에 요구량은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더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를 그냥 외워버릴까요? 어떠냐면, 자, 이 물이 깨끗한 물이라면 안에 녹아있는 뭐 용존산소가 높을 것이고 깨끗하니까 산소가 많을 것이고 그럼 산소가 많으니까 별로 요구하지도 않겠지. 그래서 요구량은 낮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은 온도가 더운 물은요, 물이 더워지면요, 더 부패해요. 그래서 더 오염돼요. 그래서 깨끗한 물은 온도가 어때요? 낮아요. 그 다음에 염분, 이 안에 염분이 많다면 그 물은 오염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염분이 낮아야지만 물은 깨끗해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는 높고 요구량은 낮고 그리고 온도 염분도 낮고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이걸 거꾸로 물어서 오염된 물은 그럼 어떠냐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용존산소는 낮고 요구량은 높고 온도도 높고 염분도 높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수질 오염이 물의 오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물의 오염이 너무 심하다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수질 오염의 영향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하나하나의 용어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수질 오염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물이 오염이 되는 경우는 우리들의 잘못도 커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잘못이다? 음식물이라는 물찌꺼기를 버릴 때 뭐 좀 정화 안 시키고 막 버려서 그래. 싱크대에서도 막 버리고. 그럼 우리 원칙적으로 말하면 볶음밥을 해 먹었어. 그럼 요리를 해 먹고 나면 뭐 야채나 이 찌꺼기 같은 붙었을 거 아니야. 그 따로 다 닦아서 따로 버렸어야 돼. 물하고 같이 내리면 안 되고. 물론 큰 건더기는 안 내렸겠지만 작은 입자 같은 건 그냥 여러분 싱크대 배수구로 해서 버리면서 우리가 씻을 때 있잖아. 그럼 그게 흘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는 그 물이 흘러서 물에 들어갔어. 그럼 우리가 감자, 당근, 양파에도 영양분이 있잖아. 그럼 그 영양분이 물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영양분이 많으면 여러분 안 좋은 거다? 왜 그럴까요? 그 영양분을 물속에 사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 이름이 플랑크톤이란 생명체인데 결론적으로 플랑크톤은 좋은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그럼 플랑크톤이 안에 있는 감자, 양파, 당근, 고기, 찌끄러기 같은 걸 막 먹는 거야. 그럼 그걸 많이 먹으면 안에서 막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 물속에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영양분이 물속에 많아져서 물이 오염되면서 물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물이 안 좋은 물이 됐다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을 부영양화 이렇게 말해요. 부영양화는 영양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물의 가치가 떨어진 거. 그거를 부영양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때 그거를 누가 먹었다고요? 플랑크톤이 먹었잖아요. 그럼 플랑크톤 숫자는 막 늘어났겠지. 그 플랑크톤이 어디에 떠 있을 거냐면 강이라면 강 수면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다. 강 수면 위에 너무 많으니까 개체가 쭉 떠 있는데 색깔이 강가에 있는 플랑크톤의 색깔이 초록색을 띠고 있어. 그래서 강가 수면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플랑크톤이 다 뒤덮일 거예요. 그럼 초록색깔 전부 다 플랑크톤이에요. 그럼 이 플랑크톤이 쫙 다 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바깥에서 햇볕이 들어가고 싶어. 그래야지 산소도 들어갈 거니까. 그럼 밑에 있는 생명체가 산소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플랑크톤이 위에 바리케이트 친 것처럼 전부 다 덮고 있으니 안에 있는 생명체는 산소를 못 들어와 가지고요. 폐사해요. 떼죽음을 막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녹조 현상이라고요. 녹조 현상은 플랑크톤이 강가의 수면 위에 바리케이트 치듯이 쫙 덮여가지고 물의 안에 생명체가 떼죽음을 당하는 거. 그런 현상을 녹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긴 거냐면 고영양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구별하실 것. 자, 이번에는 강가가 아니라 바다예요. 자, 바다에도 이제 영양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영양분을 누가 식사했다? 플랑크톤이 먹었어. 그래서 플랑크톤 숫자가 막 늘어났어. 그게 바다 위 수면 위에 플랑크톤이 떠 있을 건데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은 적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요. 완전히 시뻘건 게 바다 위에 쫙 깔려 있거든. 이 물은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플랑크톤의 색깔이 적색을 띠고 수면 위를 딱 덮고 있으면 밑에 사는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고. 그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영양화 때문에 적조 현상도 생기고 녹조 현상도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수은요. 수은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체에. 근데 수은에 중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직업병으로 나중에도 나올 건데 외우세요. 그냥 수은 중독하면 생기는 질병이 미나마타병이에요. 수은 하면 미나마병.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은에 중독이 되면 그림이 좀 희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중독이 되면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줘서 막 몸이 이렇게 막 휘면서 막 마비가 오듯이 뻗치듯이 막 그렇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질병이 미나마타병입니다. 미나마타 수은 중독 미나마타 그렇게 또 올려주시고 또 하나가 이타이병이라고 돼 있죠. 너무 중요하죠. 이타이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카드뮴이에요. 카드뮴이에요. 이거 나중에 직업병 할 때도 또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 카드뮴이 어느 곳에 어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카드뮴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건전지 같은 거 다루는 사람 있죠. 배터리 같은 거 있죠. 배터리 이런 거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담배를 오랫동안 피는 것, 담배에도 그런 성분이 카드뮴이 많거든. 그래서 카드뮴에 중독이 되면 어떠냐면요. 근골격계에 문제를 줘요. 제가 적어놨죠. 근골격계에 문제를 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아파. 그래서 이타이가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 그 소리래요. 그래서 이타이병은 증상이 통통통통 뭐 이런 말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통, 근육통, 그리고 아파서 못 걸어, 보행장애, 그 다음에 뼈도 아파, 골통, 그리고 뼈가 들어갈 거야. 골연화증, 뼈가 물러지는 거, 골다공증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카드뮴 이타이병은 통통통, 골골골 이런 말 들어갈 거야. 요통, 근육통, 보행장애, 골통, 골연화증, 골다공증, 골통 이런 말 들어가면 뭐다? 카드뮴 이타이병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 그리고 뭐 그 나머지 농업이나 어업에도 피해를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수질 오염의 영향 알아두시고 그 용어의 정의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고 자 그다음에 밑에는 상수 처리 과정이에요. 상수가 뭔데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그럼 이때 상수 처리 과정에서 우리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럼 이때 수돗물 우리가 마시는 물이잖아. 그 상수 그거예요. 그럼 이때 마시는 물을 어떤 식으로 정화시킵니까? 왜냐면 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마시는 물에 그 과정은 알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물을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로 마시기 전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물을 받았을 때 그 물을 좀 깔아앉힐게. 그럼 무거운 게 여러분 안에 짜글짜글한 입자 찌끄러기들이 있다면 무거운 게 깔아앉지 않나? 그러면 제일 무거운 거는 물 속에 있는 모래 같은 거야. 그럼 모래 같은 걸 일단 걷어내야 되겠죠. 그럼 모래를 걷어낼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몇 시간이고 시간을 놔두면 무거운 모래 입자는 밑에 깔아앉을 거야. 그럼 밑에 깔아앉았으니까 그 위에 물만 뜰게. 그 위에 물만 살포시 뜰게. 그럼 이 물을 그대로 마셔도 됩니까? 아직 멀었어. 모래는 건져냈지만 위에 물을 살짝 뜬 거를 또 시간을 놔둬봐. 일정 시간을.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먼저 보들보들보들한 입자가 또 밑에 깔아앉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그 위에 물을 뜨겠지. 그죠? 그럼 그 물을 그대로 마십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일단 모래를 먼저 깔아앉히자. 그래서 모래를 숫자를 붙여요. 모래 숫자. 그래서 침사라는 게 모래 입자를 깔아앉힌 거예요. 모래를 먼저 무거우니까 깔아앉히고 그리고 그 위에 뜬 물을 또다시 어떻게 한다? 깔아앉힐게. 그거를 뭐라고 한다? 침전이라고 해요. 그럼 밑에 보들보들한 찌끄러기 같은 것도 깔아앉혔어요. 그럼 그 위에 물을 떴지? 그럼 그 물을 그대로 마시기에는 아직도 조금 아주 미세한 찌끄러기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를 한다? 필터 같은 걸로 여과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과 시키면 위에는 그냥 보들보들하고 보드럽지만 입자 찌끄러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었거든. 그럼 이제 밑으로 골려 나온 물 있죠. 그럼 이 밑에 나온 물은 이제 모래도 없고 찌끄러기 같은 거는 다 걸러졌어. 그럼 이제 마셔도 되냐 싶지만 찌끄러기 건더기는 다 건져냈지만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균이 있겠지. 그 균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과 다음에 소독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소독할 때 수돗물 소독에 가장 많이 쓰는 소독약이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로 그럼 균을 좀 죽이는 거죠. 그 물을 우리는 수돗물로 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상수 처리 과정 하면은 침사, 침전, 여과, 소독, 급수 이렇게 돼요. 급수는 뭐 외우지 않아도 침사, 침전, 여과, 소독이에요. 저라면 상수 처리 과정은 사전, 여과, 소독. 우리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 여과, 소독. 침사, 침전, 여과, 소독. 여과, 소독 과정을 거치겠다. 그 의미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라는 게 음용수 말하는 거예요. 이 마시는 물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오케이 됩니까? 했을 때 첫 번째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다 모르더라도 5번, 6번은 꼭 아시라고 별표를 해놨어요. 첫 번째, 마시는 물이 색깔이 누렇고 뭐 뻘겋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무색이고 뿌얘도 안 돼. 뿌얘도 안 돼. 무색 투명해야 돼. 무색 투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냄새가 없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어떤 말에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 이런 말 하죠. 그냥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그거 있는 거 맞아. 원래 있어야 돼. 그래서 수돗물에는 아까 우리가 뭘로 소독했어요? 염소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염소 맛이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염소 맛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말이 그 말입니다. 염소 맛 이외에 다른 냄새가 나거나 맛이 느껴지면은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2번은 색깔이 막 황토색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색깔을 나타낼 때 색도 이렇게 말하고 물이 얼마나 탁하냐 그럴 때 탁도 이렇게 말하는데 색도는 5도 이하예요. 그래서 저는 헷갈려서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오색 볼펜 이런 식으로 오색 이렇게 외웠어. 색도는 5도예요.
학도는 0탁, 2탁 이렇게 외웠는데 2도예요. 학도는 2도예요. 근데 요거는 2번은 참고 3번에 보면 pH가 뭔데요? 이 물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때 pH는 얼마라야 되냐면 여러분 자 외우실 때 586이라고 외워버리세요. 586. 자, 5, 그 다음에 8, 6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중간에 점을 찍자. 그럼 어떻게 돼요? 5.8에서 8.6 그 말이에요. 5, 8, 6 그리고 그 사이에 점을 찍으면 5.8에서 8.6 이렇게 외우자고요. 됐죠? pH. 그 다음에 4번에 잔류염소의 뜻이 뭘까? 잔류염소의 뜻이 잔류염소는 아까 수돗물에 염소로 소독했지 소독하고도 안에 염소가 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 이때 수중에 남아있는 염소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잔류염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잔류염소가 얼마가 돼야 된다? 0.1 잔류염소는 0.1 이하를 해야 된다. 그럼 ppm은 중요하지 않아. 이하도 중요하지 않아. 잔류염소는 0.1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서 0.1 또 뭐 있었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0.1, 잔류하는 염소도 0.1. 바람이 부는데 하나도 안 느껴지네. 불감 기류는 0.5. 불감 기류는 0.5가 되는 거고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헷갈려요. 두 가지가 막 비슷한 그 숫자가 막 섞여가지고 짬뽕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요. 자, 먼저 일단 자, 일반 세균은 내가 염소로 소독을 했지만 없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세균은 얼마까지는 괜찮냐면요. 내가 이 안에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를 알아보려고 물을 얼마를 뜨겠다? 1cc만 뜰게. 1cc만 떠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게. 그랬더니 그 안에 세균이 100마리가 안 된다면 그 물은 마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끓여 먹을 거니까. 끓여 먹을 거니까. 그래서 일반 세균은 1cc 중에 100마리 이하예요. 1cc 중에 100마리 이하 이렇게 말하면 일반 세균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1, 100을 거꾸로 가자. 거꾸로 뒤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장균은 어때야 되냐면요. 아까 대장균이 수질 오염의 지표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때 내가 물을 떠볼게. 대장균 알아보려고 물을 얼마를 뜰 거다? 100cc를 뜨는 거야. 그럼 100cc를 떴을 때 그 안에 대장균은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일반 세균은 1cc를 떴을 때 얼마 이하라야 돼? 100 이하라야 돼. 100마리 이하라야 돼. 자, 거꾸로 가자. 대장균은 100cc를 쓸 때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게 대장균이라고요. 그래서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인데 이 물은 음용수로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면 대장균이 나왔다면 거기서 대장균이 100cc 중에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겠지. 그럼 그 물은 음료수로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부활했다. 그럼 부활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염소로 물을 소독했잖아. 그럼 우리 소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사전, 여과, 소독, 침사, 침전, 여과, 소독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염소를 썼으면 세균이 거의 다 죽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세균 죽인 지 염소 소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균이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서 나왔대. 세균이 다시 부활했대.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활 현상. 이거 이런 비슷한 거 뭐 있어? 약간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 한방에서 뭔가 내가 한방 치료를 받았어. 그럼 한방 치료를 받으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더 아프고 더 늦게 더 막 불편하고 힘들어. 이걸 뭐라 그래요? 명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해. 그래서 물속에 소독을 했으면 세균이 죽었어야 되는데 세균이 갑자기 오히려 많아지는 현상, 그런 현상을 부활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른 윗페이지로 갑니다. 윗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조금 전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조금 전에는 마시는 물이야. 마시는 물 처리 과정은 침사, 침전, 여과, 소독 이 말인데 하수 처리예요. 하수가 뭔데요? 오염된 물. 오염된 물 버리는 게 하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싱크대로 해서 하수구로 막 물이 내려가잖아. 그게 하수잖아요. 그럼 이때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내보낸 거를 그냥 그쪽으로 다 나가면 이 지구상의 수질 오염이 얼마나 심해지겠어. 그럼 이때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 그 안에 물이 떠내려온 하수구물 다 걷어보면요. 그 안에 물티슈도 있죠. 막 비닐봉지도 둥둥 떠 있죠. 담배꽁초도 떠 있죠. 찌끄러기들이 많겠어. 그럼 우선은 그 물을 보내려면 그 찌끄러기, 큰 찌끄러기들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크린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기처럼 달려있는 큰 걸러주는 채? 걸러주는 채에다가 그 물을 부어. 그러면 담배라든지 비닐 조각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그런 거는 다 거기서 걸러내죠. 그럼 큰 찌꺼기를 먼저 걸러내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크린이라 그래. 그래서 스크린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거다? 큰 찌끄러기 같은 거를 채에다가 쳐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물티슈래요. 물티슈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찌끄러기들을 걸러내는 거, 큰 거, 그거를 스크린이에요. 그럼 스크린으로 큰 찌끄러기 걸러내지만 그래도 안에 또 지저분한 찌끄러기들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래 입자 같은 거를 좀 깔아앉히자고. 그래서 우리 아까 상수 처리 과정에서도 모래 입자를 깔아앉히는 걸 뭐라 그랬어? 침사. 그래서 스크린, 그 다음에 침사해요. 그리고 또 아까 상수 처리 과정에서도 무조건 사전 나왔잖아. 하수도 사전 같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보다 침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침전까지 했으면 건더기는 있을까 없을까? 건더기는 크게 없을 거예요. 거의 많이 깔아앉혔으니까 다 스크린으로 먼저 걷어냈으니까. 그렇지만 안에 또 뭐가 있다? 세균들이 있을 거야. 세균들이 그 세균들을 그냥 다 또 내보내면 또 막 그것들이 그 수질 오염도 시키고 그럴 거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안에 영양분 찌끄러기들도 여러분 말대로 좀 남았거든. 그 영양분 찌끄러기들이 있고 세균들도 있으니까 세균들이 영양분을 먹지 않을까? 영양분을 먹겠죠? 그러려면 영양분을 먹게 만들려고 세균들을 좀 세게 만들어주는 거야. 일부러 키워줄게. 그럼 이때 이 안에다가 세균들아 많이 커서 안에 있는 찌끄러기 깨끗하게 다 식사하세요 하는 의미로요. 안에다가 산소를 막 뿜어내죠. 물속에다가 물에다가 산소를 넣어줘. 그럼 산소를 넣어주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라면 호기성 균이라면 산소가 들어오니까 산소를 다 흡수해서 몸체가 커지겠지. 그럼 몸체가 커지니까 강호동처럼 됐으니까 식사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에 있는 찌끄러기 조그만 찌끄러기까지 지가 전부 다 먹어주는 거야. 그럼 물은 상대적으로 세균들만 남아있고 물은 깨끗해졌어. 조금은.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잡아먹고 몸이 이렇게 살이 찐 세균들만 걷어내면 되잖아. 그 세균들만 싸그리 샥 걷어내는 그 방법을 활성온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성온이법. 되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진화된 가장 업그레이드된 하수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진화된 하수 처리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하면
활성온이법이에요. 활성온이법은 산소를 막 집어넣어서 세균이 많이 많이 자라게 만들고 그 세균들이 뭐 한다? 영양분 안에 있는 영양분을 전부 다 먹어버려서 마지막에 세균들만 싹 잡아버리면 물은 깨끗해져서 그 물은 흘러내보내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활성온이법이라고요. 자, 하수 처리 과정은 먼저 큰 찌끄러기 걸러내야 될 비닐봉지 같은 거 스크린, 그리고 사전, 심사, 침전, 그리고 활성온이법 이렇게 되고 상수 처리 과정은 왼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전, 여과, 소독. 사전, 여과, 소독.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스크린 나오면 하수예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물 자정작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너무 중요하죠. 공기의 자정작용입니다. 그러면 자정이 뭔데요? 자정이란 말은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공기 나름대로 지도 노력을 한다고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랬을 때 지금부터는 짝꿍하고 손을 잘 잡아야 돼. 엄한 짝꿍하고 손 잡으면 답이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기가 어떻게 셀프로 깨끗해지려면 자 여러분 생각해봐. 대기 오염의 지표에 먼지가 있었지. 그럼 먼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었다? 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바람이 쉬 불어버리면 여기 먼지가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여기 모여있던 진하게 뭉쳐있던 게 흩어지잖아. 흩어진다는 말은 조금은 연해지겠지.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무슨 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야 된다? 희석작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바람하고 짝꿍이 뭐라고요? 희석하고 짝꿍이라 해야 돼요. 되셨나요? 바람에 의해서 희석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 그래서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이 자정작용이야. 자, 두 번째. 자,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 아우,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요 눈이라도 좀 와서 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래 말하죠. 맞아요. 비와 눈에 의해서 깨끗해지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세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짝꿍을 잘못 찾으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중 공기의 자정작용으로 옳은 것은 바람에 의한 세정작용 틀렸다고. 비와 눈에 의한 희석작용 틀렸다고. 바람 하면 뭐예요? 희석작용. 비와 눈 하면 세정작용.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햇빛에는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죠. 그때 자외선은 어떤 일을 해요? 살균 작용. 그래서 별의 관자가 썼던 가구, 침구, 서적 이런 건 햇빛, 일광소도 간댔잖아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이에요. 공기 중에 균들이 있을 건데 자외선이 잼으로써 균을 죽여주려고 스스로도 노력한다. 그래서 자외선의 짝꿍은 누가 된다? 살균 작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아무리 공기가 탁하더라도 산소가 하나도 없진 않아. 산소가 있어. 그럼 이 산소가 더러운 물질이 여기 있다면 산소가 더러운 물질을 덮어버릴 때도 있어. 안아버린다고. 품어버린다고. 그거를 조금의 어려운 말로 산화작용이라 그래요. 산화작용은 산소가 이리 와 내가 품어버릴게 안아버리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오존, 과산화수소는 중요하지 않고 산소만 기억하면 돼.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품어버린다 그랬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산화작용.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이 집이나 우리 학원에도 식물을 해. 그럼 식물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뭔데요? 식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여기다 꾸며내줄 것이며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자기가 가져갈 거야. 빨아당길 거야. 산소 주고 이산탄소 가져가고 거래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이런 작용 때문에 나름대로 좀 깨끗해지는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교환작용이에요. 산소만 나오면 교환이 아니에요. 산소만 나오면 산화작용이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오면 맞바꾸는 거라서 교환작용이에요. 주로 뭘 심었을 때 그렇다? 식물을 심었을 때 그래서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 식물이라는 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은 일단 바람에 의한 무슨 작용? 희석작용. 비와 눈에 의한 세정작용.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세균작용.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기 오염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용어 정의로 물어보겠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대기 오염의 영향은 아까 대기 오염의 지표가 뭐였더라? 세 가지 먼저 말한다면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하나 더 한다면 오존 이런 거가 대기오염이었잖아요. 그럼 대기오염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 그랬지. 그거를 온실효과 또는 기후온난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의 빨간 색깔은 더운 곳이다. 뜨거운 곳이야. 같은 지역이라도 비슷한 지역이라도 이거 서울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뜨겁고요. 주변에 초록색이나 이런 데는 조금 선선한 편에 속해. 그 말은 뭐냐면 중심부는 뜨겁고 중심부는 뜨겁고 주변 변두리는 같은 시간이라도 조금은 중심부보다는 시원한 거. 시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선선한 거.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중심부는 뜨겁고 변두리는 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면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섬이 하나가 중간에 있는 섬이 불이 났다. 열이 났다. 그래서 중심부는 뜨겁고 그 말 들어가면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기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고. 두 번째, 자 여러분 한라산이 더 추워요. 한라산 밑에가 더 추워요. 한라산이 더 추운 거야. 밑에는 따뜻한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지구가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위에가 더 온도가 높아서 따뜻하고 밑에가 더 추워요. 기온이 어떻게 되다? 따까닥 뒤집어졌다. 그걸 뭐라고 한다?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상부 위에가 온도가 더 따뜻하다고 그런 현상을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세 번째, 오존은 좋은 거라 그랬죠. 자, 이 말 끝까지 잘 기억하세요. 오존층의 파괴로 뭐가 생긴다? 피부암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막 올라가. 그걸 뭐라고 한다? 엘니뇨. 그래서 엘리베이터 생각해서 올라간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엘니뇨. 내려간다. 라니냐. 이거 전부 다 대기오염이에요. 그리고 아까 산성비, 아황산 가스 했었잖아. 산성비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잠깐만 다시 좀 링크 걸게요. 잠깐만 쉬세요. 화장실 잠깐 다녀오셔도 되세요.